저희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수사 관련도 공개, 여권 무속 총공세에 나섰다. 자, 죄송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방송으로 촉발된 여야 공방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순실 씨까지 거듭 소환하면서 이 죄송합니다. 왜 이러죠? 무속인 논란에 총공세를 벌이고 있는데요. 앞서 김건희 씨 통화 녹취본을 소유하고 있던 유튜브 채널이 MBC에 이어 이 추가 방송을 준비 중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방송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이제 판결을 내린 내용입니다. 유력한 후보자 배우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므로 법원이 허락한 방송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방송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냈습니다. 무속인 관련 발언에 대해서 국정농단 당시 보도돼 국민들의 판단에 기여할 것, 그리고 언론 비판 및 조국 등 발언에 대해선 평소 언론관, 정치관 등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검증의 대상, 그리고 준리 의혹 등 이 수사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 단순한 사생활이 아닌 국민적 관심 사안이다. 이렇게 법원이 허락한 방송 내용이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어제 법원이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도 방송할 수 있게 했다. 이 김 씨의 발언 대부분을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수사 관련 내용도 공개하게끔 했고 사적인 내용은 빼고 방송하라고 했지만 이 유튜브 채널 측은 사적 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전체 내용을 방송을 허락한 것이라고 이 판결 내용을 분석을 했습니다. 선희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확실한 건 MBC 때와 마찬가지로 김건희 씨는 공인이다. 따라서 김건희 씨의 생각이나 견해를 국민들이 듣고자 알고자 하는 것은 공적 관심사다. 똑같이 판결을 했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MBC 때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은 공개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언론과 관련해서 불만을 표출한 부분은 공개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생활 영역은 공개하지 말아라. 세 가지를 공개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생활 영역을 제외한 다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같은 수사 관련된 내용도 다 공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언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정 언론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한 내용도 더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만큼 더 폭넓게 공개라는 게 어제 법원의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열린공감TV는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전적으로 사생활과 관련된 영역이 있느냐? 자기들이 볼 때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사생활이라는 영역이라는 게 굉장히 약간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쉬운 두 차례에 걸쳐서 7시간 45분 분량의 녹취라고 생각하는데 녹취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을 열린공감TV에서는 MBC 같은 경우는 시간 제약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유튜브 채널이다 보니까 시간 제약이 없는 거죠. 아마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을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공감TV도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MBC에서 지난번에 이제 유흥업소 적개곤이 아니었냐 이런 의혹 관련해서 그리고 혼전 동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관련해서 당시에 김건희 씨 녹취를 그대로 공개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어떤 가감 없는 공개가 의혹을 해소해 준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도 있기 때문에 열린공감TV가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박성배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요. MBC 방송 관련 가처분 신청 결과 당시 이 방송 금지 처분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금 더 상반된 내용, 조금 더 방송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판결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 가처분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죄 외에도 후보자 비방죄를 두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때 성립하지만 후보자 비방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마치 일반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 적시 외에도 허위사실 적시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똑같은 구조인데 사실 선거 과정에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온당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가 다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가까스로 위헌을 면했는데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후보자 비방조에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공공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가까스로 위헌을 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렇군요. 일선 법원에서는 사생활에 관한 부분이라면 되도록 후보자 비방조에 해당한다. 일반 명예훼손보다는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재판부에 따라 그 범위 해석에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재판부에 따라 어느 부분이 사생활 영역인지를 두고 다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후보자 비방죄가 명예훼손, 즉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아야 할 단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생활의 영역 그리고 공적인 영역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이 재판부가 조금 다른 결과를 내놓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이 대선 후보 부부의 통화 녹취본도 방송하라며 맞불 공세를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의적 편집 통해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수 있을 경우 이 책임을 묻겠다. 이재명 후보와 이 배우자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어제 오는 23일이죠. 이 스트레이트에서 또 방송되는 김건희 씨의 2차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자, 실장님. 이 법원의 결정인 만큼 국민의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이 대선 후보 부부의 이 녹취록이 만약 같이 방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이신지요? 일단은 법원의 판단이니까 받아들여야죠. 근데 같은 사안을 두고 이제 서로 조금 상반된 내용이 나와서 아쉽기도 하고 유감스럽기도 한데요. 열린공감 TV가 굳이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MBC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에 여러 소위 말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결국엔 국민들이 판단할 테니까요. 근데 열린공감 TV에 우리가 굳이 반론권이라는 걸 요청하거나 이런 얘기 시비 걸고 싶지도 않는데요. 좀 전에 우리 이양수 수석 대변인 얘기했던 것처럼 걱정스러운 부분은 소위 말하는 이 악마의 편집이에요. 이 7시간 45분의 이 녹취본을 가지고 과연 어떤 식으로 소위 말하는 편집이라는 걸 가지고 장난을 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열린공감 TV가 어떤 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 지켜보고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잘못된 의도가 있다면 저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또 취하겠습니다. 똑같이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녹취록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이 열린공감 TV가 모든 국민의 알 권리, 그다음에 검증이라는 잣대로 이거를 지금 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MBC도 똑같이 2차 방송을 좀 예고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의 알 권리, 검증 꼭 필요한 공인이라는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는 똑같이 같은 분량으로 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획돼 온 녹취고 이거를 MBC가 아무런 검증과 사전 검열 없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방송을 했다고밖에 해석을 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저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러면 23일에 있을 MBC 방송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MBC가 예정하고 있는 2차 방송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가처분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다른 재판부이니만큼 다소 불분명한 조항의 해석을 두고 다른 재판을 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효성은 상당히 떨어져 보입니다. 이미 열린공감 TV의 공개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다른 재판부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재판부가 MBC의 공개 범위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번에 또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면 사후에 정치적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